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주차 장애인 복지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있죠. 장애범주. 그래서 이 장애범주는 어디까지를 장애로 법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장애정책과 제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장애인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일수록 장애인 범주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게 넓다는 거죠. 넓다는 거다. 넓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에 장애인 등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됐죠. 1989년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와 정신지체 이렇게 5개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죠.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10개의 범주로 확대되죠. 그래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렇게 10개의 범주로 확대됩니다. 원래 5개의 범주에서 뇌병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장애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장장애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더 들어가고요. 발달장애가 더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장애로 범주를 잡았다. 2003년에는 이제 2차 장애 범주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개의 범주에다가 이제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르요류장애, 간질장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5개의 종류의 장애가 더 추가돼서 현재 15개의 범주로 잡혀 있죠. 이게 현재 15개의 범주입니다. 자, 이거죠. 이게 현재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입니다. 장애 범주. 그래서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요. 정신적 장애는 또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로 나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는 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눈다. 그래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로 규정한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는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규정한다. 또 2개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의 경우는 이제 정신분열병, 분열 정동장애, 그 다음에 양극성 정동장애, 그 다음에 반복성 물.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장애라고 규정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장애를 규정하고요. 나머지 이제 12가지는 신체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또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내부 기관 장애는 몸 안쪽에를 말하죠. 그래서 신장 장애, 투석 치료하는 거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 장애.
그다음에 심장장애, 우리의 심장이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요르장애, 뇌전증 장애, 이렇게 해서 6가지. 그 중에 뇌전증은 요거 이제 간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간질. 그래서 요 4가지가 내부 장애, 내부 기관 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신체 기능 장애는 이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까지. 그래서 이렇게 6개. 그래서 안면 장애는 얼굴이죠. 얼굴. 언어 장애는 언어 장애, 음성 장애가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포함됩니다.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복잡적인 장애, 뇌손상에 의한 장애를 뇌병변 장애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지체장애에서 총 15가지 범주로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몇 가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 배움 중에 중요한 내용을 리뷰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2장 장애 유형별 정의 및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죠. 15개의 소분류가 되어 있고요.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되어 있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되어 있고, 신체적 장애는 크게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부터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제 외부 신체 기능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체장애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의 세 분류는 이제 그 안에 절단장애가 있고, 관절장애가 있고, 지체기능장애가 있고, 경형 등 장애와 척수장애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지체장애를 보겠습니다. 네, 지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란 것은 분류적으로는 신체적 장애에 속하고요. 외부 신체적 기능장애입니다. 정의를 해보죠. 우리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 골격과 골격 사이의 관절,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 또한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골격이나 근육이나 신경 이 중에 하나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장애인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유형. 자, 지체장애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골격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원인과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신경계는 이제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추신경은 이제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외상이나 이상의 원인은 그 외상이나 감염이나 퇴행성 병변이나 원인 미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장애의 유형은 먼저 척추 손상이 있고요. 다음 소아마비가 있고요. 다음은 근디 스트로피가 있고요.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이 있습니다. 5가지가 바로 장애 유형입니다. 먼저 척수 손상을 좀 볼까요? 척수 손상. 자, 척수가 뭐죠? 여기 척수입니다. 보시죠? 여기가 인간의 뇌가 있고 이쪽 이제 신경이죠, 신경. 그 뇌와 그 사이 여기가 척수입니다. 척수. 그렇죠? 그래서 이 척수는 경추 이 부분이죠. 목 부분, 어깨 부분, 그다음에 흉추 네, 가슴입니다. 가슴. 그다음에 요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손상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척수는 바로 여기 가운데. 그래서 기둥 같은 굵은 신경이 바로 척수입니다. 여기 이제 질병이 생기거나 외상과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운동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운동마비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손상될 수도 있고 흉추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중간다리 역할하는 신경계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감각신경, 운동신경 또한 감각신경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죠. 이 경부고속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척추골 안에 이제 척수관에 이제 척수가 들어있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가 손상받으면 그 손상 부위 이하, 그 밑에 이하가 운동마비 혹은 감각마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추골,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사지마비가 됩니다. 사지마비. 그 다음에 흉추는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하반신 혹은 하지마비 혹은 운동마비, 배변 장애 경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흉추 손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척수마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체장애형 소아마비는 먼저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서 척수 전각세포를 파괴시켜서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후유증으로 다리 등의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하죠. 감각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운동에만 영향이 있는 거죠. 대부분 소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청년기나 성년에도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소아마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디 스트로피는 뭐냐면 근육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성 질환, 일단 통증이 없지만 근육의 진행성 위축이 처리되는 거죠. 힘이 떨어져서 차차 걷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거나 자리에 눕게 되는 거. 이게 근디 스트로피입니다. 원인은 유전 혹은 원인 불명입니다. 네, 불명. 이게 남자에게 나타나고 여자에게는 여성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호흡이나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근디 스트로피입니다. 다음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이 관절염은 골격계 질환이죠. 골격계 질환으로 신체의 모든 결체 조직에 올 수 있는 통증, 운동장애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총칭해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대개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 원인은 이제 감기일 수 있고 영양장애일 수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고 관절 조직의 과다 사용, 무리하게 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핵이나 과대한 요산 생산 혹은 과식, 술이나 커피의 과음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절염입니다. 그다음에 절단, 마지막으로 절단. 이 절단은 사지의 일부를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지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가 절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절단이 있고 상절단이 두 가지가 있죠. 하지절단은 이제 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에 지장을 주고, 상지절단은 우리가 손과 손이 절단되는 거니까 대부분 일상 생활 동작과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상지절단입니다. 그래서 이 절단 장애인 본인은 외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심리적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오히려 이 절단 부분에서는 근래에 이게 의지 제작 기술이 굉장히 향상되어 가지고 많은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되면서 사실 절단자도 의지를 착용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단장애인들 본인은 외관상 절단의 문제 때문에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이 원인은 후천적 요인이죠. 후천적 요인. 사고나 산업재해 때문에 혹은 질병. 그래서 외상으로 인한 절단, 대체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단이.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흔히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버거스시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당뇨합병증 등 주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체장애를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체장애를 보았고요. 다음 뇌병명 장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좋은 영상 하나 있어서 지체장애에 관해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에서 가지고 지체장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 있죠. 요거 8분 10초짜리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지체장애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카톡으로 보신 느낌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